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연세의 첫날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설을 맞아 존 리 LA 시의원은 오늘 오전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설날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LA 한인타운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등 3곳에서 각각 500개씩 모두 1,500개의 구디백을 전달했습니다. 구디백에는 설날의 의미를 담은 홍보물과 한국 김, 과자 등 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마스크도 함께 배포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설을 맞아 매년 대규모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지난해처럼 대규모 행사는 열 수 없지만 아시안 등 다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각 커뮤니티의 문화를 알리는 구디백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난해인 2020년 개인 세금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한 현금 지급 등 바빠진 국세청 업무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세금 보고를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세금 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국세청 업무 과중에 따른 것인데 세금 보고를 미룰 경우 환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책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 또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세금 보고 자체는 미리 준비하셔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팬데믹 사태가 세금 보고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예년보다 늘었기 때문인데 이들 역시 별도의 양식을 준비해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1099G라는 폼을 받게 됩니다. 그 폼을 받아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요. 혹 못 받으신 분은 EDD 사이트에 본인 어카운트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또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1, 2차 경기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세금 보고를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세금 보고 자료가 앞으로 다가올 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세금 보고를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작년도 1,200불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600불 첫 번째, 두 번째 스티뮬러스 책을 혹 못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하실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스티뮬러스 책 1,400불 정도 얘기되는 것은 2020년도 세금 보고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빨리 하시려고 서두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2020년 수익이 2019년보다 적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올해 세금 보고를 서두를 경우 연방의회에서 소득기준 상한선을 내려도 현금 지원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4월 15일 마감됩니다. 예년보다 보름 가까이 지연돼 시작되는 만큼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백신 보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 1회차 접종 이후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 T세포의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 점을 밝혀냈습니다. T세포는 일종의 백혈구로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을 식별해 공격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T세포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확인해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2회 접종이 이뤄진 후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에도 대부분 감염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면역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영국과 남아공 변이에 대한 항체 반응도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제임스 교수는 2회차 접종 후 90% 이상의 사례에서 항체가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준으로 나타나 변이에도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0대 의료 봉사자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제휴사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CBS2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에 있는 엘리자베스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16에서 17세의 고교생들이 뉴저지주에 사는 10대로서는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 중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게만 접종할 수 있지만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맞을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 그룹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날 백신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필수 근로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일 먼저 백신을 맞은 17세의 여학생 나탈리 크룩은 처음으로 백신을 맞아 흥분된다며 백신 접종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면역 체계는 성인의 면역 체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파이저와 모더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백신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내일 상원의 탄핵 표결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데이비드 쇼언이 16시간 변론 시간 중 3-4시간만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역할을 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이틀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주장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선 하루 만에 변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치면 상원 의원들은 4시간 동안 질의 후 양쪽의 최종 변론을 듣고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안 표결은 내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최종 표결이 내일 이뤄지면 미 역사상 가장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탄핵안 통과에는 공화당 상원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합니다. 차량 130여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럭과 자동차 수십 대가 사고로 뒤엉켰습니다. 차량들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어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텍사스주 35번 고속도로에서 어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도로는 죽음의 빙판길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의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져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33대가 부딪히고 뒤엉켰습니다. 사고 구간 1마일 이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은 79만 3천여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9,000여 건 줄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완벽한 고용시장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렌지코스트 칼리지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이틀 연속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학생의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코스타메사 경찰국은 이들에 대한 부검을 검시국에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운영되던 대형 불법 도박장이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은 지난 10일 링컨 애비뉴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했으며 현장에서 불법 도박에 가담한 7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박장은 평범한 가구점으로 위장한 채 불법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버의 연간 손순실 규모는 67억 6천만 달러로 지난 2019년 연간 순손실액인 85억 달러에 비해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14% 줄어든 111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산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중국산 백신의 대량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멕시코는 원료 형태의 백신을 중국에서 수입해 자국에서 포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00만 회분입니다. 오늘은 음력 새해 첫날입니다. 주말에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식사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